영화로 막 내려갑니다. 한 30년 이상을 했고요. 저런 큰 금호 선인장이 올해 52년생입니다. 52년생 거고 내가 이제 이게 지금 유리온실이거든요. 이 꽃 키우기 위해서 유리온실을 95년도에 아니 이렇게 재배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걸 유지를 하려면은 팔로 좀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취미 현재까지는 취미고 그다음에 이제 애호가들하고 서로 교류하고 이제 저기 문물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저렇게 이제 크게 장소가 너무 부족해서 너무 다닥다닥 놔두는데 이렇게 작은 것은 이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커야죠. 이렇게 크게 대작을 만들어야 이제 몇십만 원에서 뭐 3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이제 값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세월을 기다리는 거죠.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관상용으로만 키우는데 제가 이제 유럽에 꽤 있다고 왔는데 유럽에 가면은 집집마다 사무실, 거실, 뭐 사람이 사는 공간에는 전부 다 이 다육을 키웁니다. 그 의무족이다시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이 전자파. 그걸 전자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식물이 이 다육이야. 그래서 이 전자제품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에 뭐 거의 다. 그래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이 다육을 키우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이런 식물은 낮에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낮에 생산하죠. 그런데 이 다육은 밤에 광합성을 하고 밤에 산소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거하는 주택이나 밤인데 빛이 없는데 어떻게 광합성을 해요? 낮에 빛을 흡수해 가지고 보관하고 밤에 있다가 대책임이라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저녁에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낮에는 집에 그거 없잖아요. 저녁에 다 이제 주거지로 들어오니까 저녁에 거실이나 베란다에 이걸 놔두면 그 좋은 산소가 저녁에 사람들이 전자파도 차단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유럽 사람들은 관상용 목적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관상이 첫째예요. 아직 건강에 관한 거기까지는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크게 키우는 이유가 작은 것보다 크게 키울수록 산소 생산량도 많고 전자파 흡수 능력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크통은 지금 포도 발사믹 하고 계신 거예요? 오크통은 발사믹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허 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효소도 만들고 식초 만드려고 좀 오크통. 유기농 포도 식초하고 저희는 토종 과일나무를 살리자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토종 과일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공부를 하면서 조사 연구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나무의 많은 품종을 모아오신 그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해서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5년 동안 포도를 재배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직접 재배를 해보고 실험을 해본 품종이 약 550여 종류가 되고 이제 그 중에 현재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약 50여 종 됩니다. 원종. 원종. 토종보다 원종이 더 먼저입니다. 토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재배한 지 오래된 품종을 재래종 토종이라 하고 원종은 그보다 더 역사가 깊은 것을 이제 원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변이가 안 되고 그 수백 년, 수천 년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딱그 시작하는 그렇죠. 그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변형이 안 된 그러한 야생 그럼 원종을 구하러 전 세계를 다니시는 거네요. 많이 제가 66개국 그러면 원종의 지역은 어디로 꽂으시는 거예요? 그거야 이게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아, 유럽을 비롯해서 네.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뭐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원종이 한 있습니다. 지역으로 특화되진 않았어요. 예? 보통 과일나무 하나가 어떤 지역에 특화된 부분은 있잖아요. 아니요. 이 포도가 전 세계적으로 현재 5천 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 한 가지 품종이 원종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에는 것이 원종은 아니고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모루가 원종이죠. 모르고 원종. 예, 토종 원종. 우리나라에 모루 종류 여러 가지가 됩니다. 예, 산에 있는 야생. 예. 일본에서 한 100여 년도 전에 개량한 품종인데 마스카트 베리에이라고 하는 이제 까만 추석에 수확하는 포도인데 생식용으로도 아주 좋고 당도 높고 맛있고 가공용으로도 아주 벌써 꽃이 핀 거는 아니 이제 피려고 피려고 꽃대가 하는 올라요. 거예요? 꽃대가 꽃망울이 맺혀요. 꽃송이가 이제 올라오는 저도 꽃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엄청 큰데. 종류별로 다 다르죠. 이런 품종은 아마 어디 가도 내가 이게 진흥청에 품종을 줬고 아주 귀한 건데 일본 사람 사와노부로 박사가 개량한 건데 허니 주스라고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걸 유기농업으로 해서 이제까지 우리 집에 농장의 기록이 당도 32도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그야말로 허니야. 네, 진짜 그러네. 30.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허니 포도 무슨 포도라고요? 허니 주스. 허니 주스. 예, 노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포도다. 포도의 일반적인 보통 평균 당도는 얼마예요? 15. 보통 시중에 있는 거 15, 15인데 13, 15, 이거는 30 얼마? 32까지 올라가. 거의 배 이상이네요. 이것은 배배가 아니라 단순 비교로 배인데 이 화학적으로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또? 이게 재배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이파리도 되게 이렇게 두꺼우네요. 예, 다른 그래서 거보다. 병충해도 아주 강하고 이파리에 항산화 물질, 항암 물질이 아주 많고 그래서 특수한 항산화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꽃망울이 별로 없어요. 예? 꽃망울이 이제 좀 늦게 올라오나요? 예, 별로 그것은 좀 늦죠. 이 품종마다 예, 좀 늦네. 자, 이건 중국 남쪽 나라 야생종인데 완전 잎이 다르네. 여보세요. 이 줄기에 가시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이렇게 가시가 많이 나는 신기하다. 품종이고 이렇게 이제 해가 처음에 예뻐요. 새싹이 나면 이렇게 빨간색, 예. 이 자주색 예. 빨간색으로 이제 나오고 이거 조금 더 원액이 있으면은 가치가 있겠는데. 생장점이 아주 더 빨갛습니다. 네. 빨갛고 이건 아주 예쁜데 신기하다. 진짜. 이거는 관상용으로 심어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관상용 이 아주 이파리 예쁘고. 그리고 이파리가 아주 두껍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예. 더위에도 강하고 음. 추위에도 여기서 뭐 영하 13도, 15도 돼도 안 죽으니까 그렇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전북대학교에 의뢰해서 이 성분 검사를 몇 년 전에 했는데 항산화 물질이 일반 포도보다 몇 배 더 아주 많이 함유돼 있고 특히 이 줄기하고 이파리에 열매보다 더 많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병충해에 아주 강해서 유기농업으로 재배하기가 관리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인데
이게 이제 10월 달에 수확이 되고 포도 자체는 생식용으로 먹기는 저기 안 좋아. 맛이 그대로. 맛도 당도는 높지 않고 그런데 이제 특수한 항산화 물질이 그렇게 들어있으니까. 많아서 이건 이파리, 줄기, 열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우리 차 세대의 신약 원료로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특히 이제 유기재배로 재배하기에 아주 최적의 품종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다는 거 다 약성이네. 아니 저기 터키 여자들은 아기 나고 나면 산후 조리식으로 포도잎 쌈밥을 먹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포도로는 캠벨로 쌈밥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파리 느낌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잘라면 이게 이제 그 대목입니다. 그렇죠. 대목. 여기 접붙인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 대목은 영하 30도에도 죽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다래끼 오비비라는 품종인데 이 품종이 포도보다 열매를 수확하는 포도보다 항산화 물질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접붙여있는데 전부 다 이제 접목으로 제가 직접 이제 접을 붙여서 재배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유럽에 가면요 이걸 이렇게 부드러운 나온 순 할 때 이거로 이제 차를 만듭니다. 포도잎 차. 옛날에 생로병사의 비밀 KBS 그 프로에 제가 이제 꽤 지금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우리 농장이 이 포도잎 차, 포도잎 요리, 이 포도잎으로 부드러울 때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서 하는 거 그거 이제 생로병사에 다 까치 집조를. 까치가의 집을 졌네. 자 지금 이게 접붙인 지가 79, 89, 90, 올해 딱 50년이네. 69년도 경기도 이천에서 접을 붙였는 건데 여기 저 위에하고 여기하고 저 아래 이렇게 큰 포도나무가 접붙인 지 50년 이상 된 게 지금 여기에 5주가 있습니다. 이 줄에. 그런데 이제 경기도 이천에서 경상도 고성으로 이사 갈 때 이 5주를 가지고 이사 갔고 93년도에 고성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또 이 5주를 캐 가지고 왔고 이제는 어디로 못 캐가. 지금 이것은 밑에 대목은 다래끼 오비비라는 품종이고 이 위에는 씨 없는 청포도 껍질까지 아삭아삭해서 잘 먹을 수 있는 경조정이라는 품종인데 이게 이 나무가 지금 여기에서 저쪽으로 저 아래로 이 지금 이걸 자르지 않고 했다면은 이거 한 나무가 한 1000평 이상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잘라버린 이제 여러 종류를 이제 심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많이 이제 수확이 많을 때는 한 1톤 3배 1년에 적을 때는 한 780kg 정도 수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 그루가 한 그루가. 경조종이라는 품종은 어떤 품종인가요? 씨 없는 청포도입니다. 7월 말 8월 초에 캠베르리보다 더 일찍 수확하는 품종이고 그런데 아주 상큼하고 아삭아삭 그 육질이 좋고 식미가 아주 좋습니다. 이 포도에 중국 북경 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품종이거든요. 그런데 이 품종을 만들 때 아주 큰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혁명 되기 전에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유 황제가 공산화가 되니까 이제 황제 자리에서
내려앉아 평민이 됐잖아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목 대통령가 이 황제를 폐위를 시키면서 평민으로 그렇게 강등을 시키면서도 사형이나 죽이지 않고 중국 농업과학원에 근무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중국 농업과학원 포도 연구소에 이제 근무하라고 배정을 해줬어. 그런데 그 양 박사를 비롯한 이 포도 연구팀들이 그 부위 황제가 근무하는 그 시기에 이 품종을 육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부위 황제는 심부름하고 뭐 했겠지만. 청소하고 예, 예. 그렇게 했지만은 이 포도가 육종해서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사무실에 청나라 마지막 황제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아주 중국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품종입니다. 처음부터 이 한 나무를 그렇게 키우려고 계획을 했다면은 이걸 가운데다가 해서 사방으로 지금 고창에 있는 그 사람식으로 그렇게 했을 텐데 나는 여러 가지 품종을 재배하고 시험하고 어떤 품종이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항산화 물질, 항암 물질이 많은가.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를 비롯해서 이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이 사람들을 포도식이요법으로 회복하고 그것이 이제 내 평생 그 가는 길이고 연구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종을 좁은 면적에 이게 3,000평인데 좁은 면적에서 재배하고 시험하다 보니까 한 나무를 그렇게 넓게는 면적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자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까 그 여기에서 나온 건가요? 예, 부위황제 한 예, 예. 여기에서 나온 게 뭐 여기까지 가고 저 위로 올라가고 저 아래로 가고 경조정이죠, 저 예. 여기서 부위황제 근무실 예, 나왔던 예. 중국 거로요. 정조정 품종 이름이 정조전. 경조중. 정 정조정이요. 이거는 지금 이건 이제 여기 해충들 예. 해충들이 얼마나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를 원광대학교에서 작년하고 올 계속 지금 시험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데 지금 2달이 넘었어. 없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없어요. 이 안에도. 깨끗해. 예. 지금 우리가 여기 94년부터 여기로 그대로 해왔는데 여기는 예. 94년부터요. 예. 그 해서 지금 완전히 그리고 농약하고 비료하고 또 퇴비를 안 준 지가 거의 20년이 됩니다. 무투입이. 예, 무투입, 완전 무투입이 올해 이제 9년이니까 21년째 되는데 이렇게 땅을 완전히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면은 해충 발생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그 교수팀이 작년에도 와서 이상하다 이거야. 우리 집에는 이 약 주는 기계가 없거든요. 없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이파리 줄기가 깨끗하고 그것이 참 신기하다. 그만큼 이제 익충과 해충을 비롯해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유기농가들도 보통 유기약제는 많이 쓰는데 많이 그죠? 쓰지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내가 왜 이걸 안 주느냐 하는 이유가 사건이 있었어. 농약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완전 무투입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무투입은 그 유기농이야 흔한데 요즘은 사실 무투입은 흔하지 않잖아요. 야, 흔하지 않죠. 예. 그렇게 된 계기가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한 3, 4년 있다가 이제 집에를
저기 지능청 특강하러 와서 강의를 마치고 집에를 와서 보니까 그때가 11월 달인데 우리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와서 아버지 이번 오신 김에 우리 집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시라고. 그게 뭐냐 하니까 제가 7가지 병명으로 일주일도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69년도에 받고 임종 준비 3일 내에 유언장 쓰고 임종 준비 완료하라고 의사가 미국 선교사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살았거든요. 그 이유가 포도 식이요법으로 안성에서 내가 유기농업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울위생병원 루볼드 박사가 그 이야기를 해서 다른 방법은 없고 그때 당시 미국 의사협회에서 49명의 암 말기 한 달도 못 산다는 이 환자 49명을 집단 수용해서 요한나 브란트 남아공 출신의 의사, 내과 의사가 자기가 위암에 걸렸는데 포도만 먹고 살아났어. 그래서 이제 이 요한나 브란트 박사가 미국 사회 의사 사회에다가 이걸 말하니까 남아공 촌년이 이제는 죽으려고 암 환자가 되더니 미쳤구나 하고 다 그렇게 인정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요한나 브란트 박사가 여자 의사인데 좋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암 환자들, 당신들 병원에 있는 못 고칠 환자들을 데리고 와라. 다 사진 찍고 전부 다 한 다음에 해서 확실하게 증거 자료를 가지고 진단서를 가지고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기저기서 49명을 모아가지고 포도요법을 시켰어. 그런데 49명이 다 회복이 됐어. 회복된 다음에 먼저 그 병원으로 다 돌려보낸 거예요. 검사하고 다 하라고. 그러니까 미국 의사협회에 이것이 보고가 되고 이제 이 문제가 확산이 미국 그 사회에 이제 확산이 되고 토론거리가 되고 연구거리가 돼서 미국 의사협회에서 이걸 더 실험하고 한 다음에 그 결론을 책으로 만들어서 임상 보고서를 만들어서 미국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뉴볼드 박사도 미국 의사협회 회원이니까 그 책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갔을 때 3년 반 전에 미국 의사협회에서 임상 보고서가 왔는데 바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포도를 먹고 포도 식이요법을 해서 회복되는 그 49명의 임상 보고서가 왔었다. 그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책은 자기도 크리스찬 닥터지만은 이걸 보고 믿어지질 않았다 이거야. 현대의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왜 어떻게 포도만 먹고 회복이 되느냐? 말도 안 된 이건 엉터리다 하고 몇 페이지 서론 보다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거야. 그리고 왜 나를 오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저 한 선생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천에 와서 포도를 20kg짜리 상자, 그 옛날 사과 상자 5개를 사가지고 안성 이천에는 그때 포도가 없었어. 60년 때는 안성에는 천주교 신부님 그 지도로 포도가 많았고 그 집에 와서 그 포도만 밥 대신에 계속 먹고 물 먹고 하는데 그 한 3일 지나니까 온몸이 빨갛게 더 부어오르면서 그 두드러기가 나고 이 입이 전부 다 이 해져 버렸어. 물도 못 마시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리볼드 박사한테 갔더니
피 빼서 딱 검사를 이제 검사실에 가서 검사하고 오더니 화가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당신 죽으려고 농약 먹었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 농약 안 먹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 되니까 거짓말까지 하네요. 당신 천국 못 갑니다. 뭐, 당신 그리스도자 아니에요. 가짜예요. 먹병 화를 냅니다. 포도의 그 왜 농약 때문에. 내가 포도를 먹습니까? 박사님도 나를 잘 아시면서 내가 속았습니다. 당신 가짜예요. 막 그러는 거. 나 포도 농약 안 먹었다. 그리고 박사님이 며칠 전에 포도 먹으라 해서 포도 먹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리고 오늘 점심 때 먹으려고 포도 여기 싸왔다. 광주리에. 예? 그거 이리 내세요. 가지고 가더니 한 4시간 정도 안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60년대 말에는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이 서울위생병원이었어. 예, 박정희 이 대통령 유경수 여사 지정병원 주치의가 그 병원이었고, 미국 그의 비자를 받으려면 그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접수를 해야 합격을 해주고, 그 정도 신뢰하는 병원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주치의가 바로 그 병원 의사고, 그 4시간 넘게 있다가 오후 한 3시 됐는데 와서는 90도로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손을 빌면서, 한 선생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선생이 농약 먹지 않고 포도가 농약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농약이 얼마나 그렇죠. 해로운 줄 모르니까 유기수은제, 유기비소제 막 그냥 퍼준 거에 수학기 때도 비만 오면 그게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리볼드 박사가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방법이 없고 포도를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별이다. 그래서 이제 그 농약 중독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도 이천에서 6.15 포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도 그럼 암이었어요? 그럼요. 7가지로 온몸에 다 망쳐버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포도를 6.15 재배를 하게 되고, 유기농업으로 이 어려운 과수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참 실패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모든 과수 분야에 우리 농림부를 통해서 과수 유기재배 품질 인증 1호로 받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이 인정이 돼서 그래서 이 농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하고, 우리가 재배한 6.15 재배한 이 포도를 가지고 환자들이 얼마나 회복되게 하는가. 그런데 이 중국에서 왔더니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우리 포도를 가지고 암 환자가 식이요법을 하면은 회복률이 87%가 넘었단 말이야. 100명이 식이요법을 하면 87명 이상이 회복이 됐어. 근데 아버지가 가신 다음에 지금 우리 포도로 이 식이요법을 하면 50%도 회복률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 아들도 농대 원예학과 출신인데, 그다음에 영성의 차이 아닐까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이걸 찾아주시고 원인을.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없는 동안에 이 일지 전부 다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내 이 서재에 가서 3일 동안을 밤낮으로 그것을 이제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내가 있을 때는 내 애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이
연봉이 있으니까 그거로 살림살이에 도움이 됐는데 내가 한국에 없으니까 농사만 가을에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살림이 어려우니까 우리 아들이 이 포도가 가을에 끝나면은 여기다가 6.15 감자를 심고 또 저기 생강을 심고 해서 6.15 판매하면 봄에 한 5, 6천만 원씩 나오면은 그거로 살림살이를 돕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네? 포도가 주인인데 감자가 주인이 돼버렸어. 이 밭에. 왜냐면은 포도는 거름을 많이 주면 안 되거든. 그런데 감자는 수확을 하려니까 거름을 많이 준 거야. 예, 여기 그 태비, 예, 소태비를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름이 땅에 많이 들어가니까 뿌리가 이 식물 생리적으로 땅 속에 깊이 안 들어가. 표토에만 있으니까 땅 속에 미네랄 흡수를 비롯해서 또 이제 농약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거름을 많이 먹으니까 이 도장을 해버리고 병충해가 발생이 많고 열매가 잘 안 달리고 항산화 물질이 그만큼 이 포도에 거름을 많이 줄수록 6.15 해도 퇴비를 많이 줄서 생산할수록 수확량은 많은데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항암 물질, 항산화 물질, 미네랄은 다운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중국에 있으면서 월급을 이제 중국 정부 기술 고문으로 있었고, 예, 중국 그 공무원 교육은 이제 객원 교수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수입이 거의 다 집에는 안 보내주고 외국에 내가 옛날부터 해온 사업, 그 어려운 나라들 지원 사업 또 고아원 내 애들 교육 사업비로 장학금으로 그렇게 보냈는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이 상황이 돼서 그러면 중국에 내 월급의 50%를 집으로 보내주겠다. 네? 그거로 강조를 하고 여기다가 더 이상 간작을 하지 말아라. 감자나 생강을 심지 말고 포도만 해라. 그때부터 이제 완전 무투입으로 땅에 그런 게 많은 것을 그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옥수수를 강원도 횡성에 있는 우리 이 정청근 사장한테 연락해서 옥수수 집에서 생산한 거 40kg 4개 보내라 해서 보내가지고 이제 여기 내가 2가마를 뿌리고 경운기 노타지를 해 놓고 이제 중국으로 갔어. 내년에도 내년 봄에 이렇게 옥수수 심어라. 옥수수는 거름으로 아니지. 아니 계란. 땅 속에 있는 거름을 빼내려고. 성분을 빼내기 위해서 흡비력이 아니, 제일 그러니까 강한 그거를 것이 옥수수야. 옥수수 알갱이로 했어요. 안 그러면 알갱이로 해야 싹이 나서 이렇게 크지. 큰 예, 다음에 씨앗을- 그 다음에 베버리는 거지. 네. 청 그러니까 옥수수가 높이 장면. 자라면서 그 토양에가 있는 네, 나쁜 네. 물질, 비료 네, 성분을 네. 다 흡수해버리는 네, 거예요. 네, 네. 토양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네. 옥수수야. 흡비력이 가장 강하니까. 음. 그래서 2년간 이것을 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도 어제 그제 우리 아들이 이게 다 목초 종류거든.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톨리스크유. 그 다음에부터 이 풀치를 심은 거야. 풀치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1년에 한 서너 차례 비워주고 그때 이 사건 때부터 이제 무투입으로 완전 무투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처음에 3, 4년 동안은 병충해가 발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병충해 발생이 그 6.15 농약 날마다 준 집보다 병충해 발생량이 훨씬 적다 이 말이야. 완전 무투입으로 가니까. 수확량은 조금 줄지만 그 대신 항산화 물질, 미네랄 이런 성분은 아주 높게 나와서 환자들의 그 회복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 나무가 그야말로 1000평 가까이 자란다면 뿌리도 이만큼 와 있다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따로 거름을 안 해도 안 해도 왜냐하면은 참 경이롭다. 우리 땅이- 경이로워. 야. 박토에다가 아무것도 안 주면 그야말로 농사 망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이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18%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찾아볼 수 없는.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해마다 옛날에는 퇴비
증산을 했거든. 지역마다 마을마다 그렇게 70년 때부터. 그 이제 우리 신태인읍도 이 동진강 줄기 강도 거기에 잡초가 많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초가을에 그것을 동네마다 비워가지고 소도미처럼 싸서 이제 심사를 옛날에는 다 퇴비 증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땅이 되니까 그게 가능하다. 자, 한 가지 여기에 이 또 하우스는 사실 자연재배 관점에서 보면 하우스는 어떻게 자연광과 바람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만 한편으로는 장단점을 언제든지 모든 면에는 생각해야 돼요. 이 비닐루가 유리가 평균 30%를 차단합니다. 빛을. 비닐루는 일제나 이스라엘 비닐루는 한 10%에서 15% 차단하고 나머지는 다 오고 우리나라 이 비닐루는 20% 정도 이 빈 종류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서 다른데 차단하는데 이제 그게 문제라기보다 지금 여기서 오는 빛 가지고도 광합성 작용이나 식물이 살아가는 데는 넘쳐. 빛 함량이 넘쳐. 부족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지금 이 방사능 물질이 이 공기 중에 이 비 가운데 너무나 많이 지금 오염돼 있어. 그 다음에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비가 최고 강산성 비야. 지금이. 그러니까 오히려 안 맞추는 지금 좋다. 비를 이제 안 맞추고 농사를 짓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건강에 그만큼 좀 유익하다. 오염이 적어지니까. 너무 많이 바뀌고. 지금 아주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비닐하우스는 우리가 다 새로 개조했는데 저렇게 중앙 대폐식입니다.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위에서 저렇게 되고 1년에 태풍 온다고 할 때만 저기를 대폐기를 내려주고 1년 12달 그대로 올려놓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와도 저렇게 열어놔. 비가 안 들어오니까 저기 앞으로 쭉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하니까 환기 잘 되고 비 장마철에 공중 습도가 이 안에 없어. 그렇게 아주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고 집은 소박하게 미셨는데 뭐 연구실업 심을 때가 있어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제 농업 사부님이신데 우리 집이 이제 아버지 때부터 과수 전문 집입니다. 2대 농부라고 그러죠. 우리 아들 명함은 3대 농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현대 우리나라의 현대 농업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일제 때부터 이제 그 원예 기사로 그 활동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은 일제 때부터 이제 과수를 전문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수도 하고 또 이제 과태료도 재배를 해서 이제 우리 집안의 농업 기술이 이제 일반 기술하고 조금 대를 이어도 이제 촉정이 차이가 나는 게 좀 확실히 있어요. 제가 우리 진흥청에 국립 원예 특작과학원에 가면은 이 포도 종류만 한 1950종류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쪽에다가 유전자원을 중국에 있을 때부터 여러 종류 우리나라에 없는 종류들을 꽤 많이 여기저기서 구입해서 이제 진흥청에 제공을 해주고 근데 아주 없앤 건 거의 하나도 없어. 이제 수원에서 일이 내려오면서 워낙 큰 나무들은 가지고 못 오고 이제 삽수 잘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것들도 또 들어 있는데 그건 이제 없는 건 우리 집에서 다시 가져가고 올 봄에도 12가지 종류가 거기 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없는 거기다 놔두면 우리 집보다도 안전하니까 땅 높고 관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많이 이제 보관을 해놓고. 이제 이렇게 큰 건 거기는 없고 이제 주로 삽목해서 작은 것들만 있겠네요. 그래도 이 정도 된 것들 다 있어요. 예, 아주 좋은 거. 원종은 지금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신 한 거예요? 12가지 종류. 근데 원종이 보니까 보통 포도는 저도 이제 마당에서 포도를 뭐 한두 그루 길러본 수준이지만 포도를 딱 기를 때는 열매 따먹으려고 기르잖아요. 근데 잎도 줄기도 다 약이 된다 그런다면 돌아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원종 한 그루만 키우면 뭐 포도나무 여러 개 키울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1kg 따신다는데 한국에 네, 그러니까. 700kg 따고 사람에 따라서 재배 목적과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열매를 주 목적으로 재배하면은 좋은 열매 맺는 걸 해야 되고 또 건강이 안 좋고 또 약용 물질이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도 좋지만은 약용 물질, 항산화 물질하고 항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품종을 약으로 키우는 거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걸 뭐 너는 뭐 한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탓할 수도 없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걸 깨닫게 됐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글씨를 깨닫게 해 주셨거든. 뜻을. 이 글씨 하나에 암에 걸리는 원인이 나오고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이. 그런데 이 암자에 입구자가 3개야.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몸에 입구가 9개가 있습니다. 구멍이. 그런데 날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생명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입구가 3개 있어. 근데 큰 입구가 뭐예요? 먹는 입, 입이야, 입. 그 다음에 밑에 2개, 코. 사람이 암에 걸리는 원인이 입하고 코를 관리를 잘못한 결과다 이 말이야. 이 입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오염된 먹거리가 들어가고 오염된 공기가 들어간 결과 몸을 오염시킨 이 입과 코를 통해서 몸을 오염시키고 잘못 관리한 결과 암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산으로 가라 이거예요. 나무가 많은. 좋은 말씀. 이해가 되지요? 내가 이 중국에서 새벽에 이 글을 깨닫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나무한테 가까이 가라 이거예요. 네. 산에 가라. 산으로 가라. 그리고 아까 잠깐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예? 바로 이 신선 선자도 사람이 산으로 갈 때 나무가 많은 곳으로 갈 때 신선이 된다 이거예요. 선량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신이 바른 정신,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뭐 신앙생활을 하신지 안 하신지는 모르지만은 사람이 신의 지도를 받고 신과 더불어 함께 생활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신하고 교통하는 안테나가 지금 파괴됐어. 그런데 산으로 갈 때 이 신과 교통하는 안테나가 다시 회복이 돼.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 정서가 회복이 되고 사람의 근본이 바로 회복이 되는 그게 나무. 나무야. 너 가라. 그래서 저도 나무를 좋아하고 이왕이면은 사람한테 유익을 많이 주는 나무. 진짜 오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무 전체가 아주 빨간. 저도 산사나무를 나무 중에서 제일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산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